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88번째 시간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5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5 조영혜 64 석형의 엄마 종교는 불교 뇌출혈로 쓰러진 후부터 한쪽 다리를 절개되었다. 원래는 석형과 사이가 소원했으나 악재가 겹쳐 뇌출혈로 쓰러진 후부터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었다. 송화에게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있다. 그동안 석형과의 통화에서만 등장하다가 사화에서 첫 등장, 사찰에서 절을 하고 나온 뒤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좋은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질까 걱정한 석형에게 엎혀서 내려온다. 1년 전 딸이 절벽에서 실족사하자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고 한다. 동생의 부고 소식을 들은 석형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등산 때문에 다음날 돌아온다던 아버지가 같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그것도 내연녀와 함께. 동생의 장례를 마친 후 이모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는데 펄펄 뛰는 이모와 달리 그녀는 덤덤하게 다 알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남편이 연말에 회사 식구끼리 등산 간다고 거짓말하고 내연녀랑 해외여행 가는 것부터 딸의 장례식 날에도 내연녀랑 같이 집에 있었던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석형은 당장 이혼하라고 하지만 내년은 누구 좋으라고 새살림 차리게 해주냐면서 거절한다. 아들 앞에선 아직 괜찮은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서러움이 터졌는지 비가 오는 아파트 단지 구석에서 남들 몰래 엄마 나도 데려가 라며 통곡한다. 석형이 이 모습을 보았고 이때부터 남들이 보기에 마마보이로 보일 정도로 엄마를 챙겨왔던 것 같다. 석형과 송화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석형에게 자꾸 송화 이야기를 하고 친구들이 석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집에 왔을 땐 송화에게 석형의 방을 치워놨으니 자고 가라고 한다. 태연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으나 남편이 석형이 일하는 율제병원에 나이롱 환자로 입원하자 분노해서 병원으로 쫓아가 태연에게 걸레반 물을 부어버리면서 절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는다. 파라에서는 갑자기 쓰러져 율제병원으로 실려온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하였고 구화에서는 VIP 병원의 병동에 입원 중이다. 아들인 석형의 설득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으며 서류도 이미 제출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나 사준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 이혼 의사가 번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0화에서는 양 회장이 수술을 끝내고 나서 자신은 아직 석형 아빠를 사랑한다며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11화에서 결국 양 회장이 사망하여 모든 재산은 영애와 석형의 몫이 될 줄 알았으나 종반에 유언장이 나왔고 마지막 화 예고에 지 밖에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갈등이 일어날 것 같다. 12화에서 유언장의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의외의 반전으로 아들 석형에게 재산과 회사를 물려준다는 내용이었고 내연녀에 대한 내용은 이런 방구도 없었다. 예고에서 나온 지 밖에 모르는 놈이라는 말은 가족들에게 온갖 상처는 다 준 막장 남편의 임신까지 시킨 내연녀를 그저 간병인으로만 여겼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 내뱉은 말. 양태형 69 석형의 아버지 퇴근 어페럴의 대표 돈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여기며 살았다. 원하는 걸 위해선 도덕, 윤리, 법은 가볍게 무시하더니 결국엔 가족에 마저 추참이 짓밟았다. 뇌물과 횡령은 회사를 위함이었고 자신의 외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폭력과 뻔뻔함으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 석형의 부친, 딸이 죽은 날에도 내연녀와 해외여행을 다니고 딸의 발인 날에도 내연녀의 집에서 뒹굴고 탈시 혐의에 회사 직원을 시켜 장기매매까지 알선하는 최악의 인간 쓰레기다. 석형의 모친인 조형에게 집이고 위자료고 다 줄 테니 이혼하자고 하는 걸 영애는 이 인간 쓰레기가 행복한 꼬라지가 보기 싫어 이혼을 거부한다. 결국 내연녀의 임신과 아들 석형의 설득으로 영애도 이혼을 결심하지만 이 인간이 굳이 나이롱 환자로 석형이 있는 율제병원의 VIP 병실로 오는 짓을 하는 바람에
영의 분노를 사고 이혼도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린다. 10화에서 율제병원에 실려와 수술을 받는다. 오늘 내일 하는 상태인 듯아 조강지처가 이혼을 철회하면서 제대로 복수당할 처지. 11화에서 결국 사망하고 장례식이 치러진다. 예고를 통해 공개된 유언장의 내용으로 인해 재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다음 화인 12화에서 모든 재산과 회사를 아들 양석형에게 물려주었다는 유언장 내용이 나오면서 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태현 양태양의 내연녀 37 4화에서 내연남 양태양의 비행기 옆자리에 탄 모습으로 첫 등장. 5화에서는 석형에게 뜬금없이 전화해서 율제병원 정원에서 만나자는 통보를 한다. 병원 정원에서 석형과 만난 태연은 석형에게 자신이 양태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하면서 석형의 어머니인 조영에게 이혼을 설득해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한다. 석형은 당연히 태연의 제안이 싫다고 대표했고 태연은 성인답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끝내자고 반박한다. 결국 석형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태연을 보내준다. 7화에서 양태양의 운전기사에게 이쪽 번호로 지칭되자 사모님이라고 부르라며 화를 내며 내연녀 주제의 사모님 자리를 대놓고 넘본다. 하지만 양석형과 조영애는 물론 양 회장의 부하에게 대놓고 무시당하며 별로 좋은 취급을 받지는 못한다. 결국 두 사람의 만행에 화가 난 영애가 뿌린 걸레반 물을 뒤집어 쓰는 굴욕을 겪는다. 결국 석형 엄마의 이혼 거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업자득 임신이 사실이라고 해도 일단 친자로 인정받으려면 양 회장의 동의가 필요한데 애는 태어나려면 한참 멀었고 양 회장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11화에서 결국 양 회장이 사망하면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 양 회장의 빈소에 찾아와 자신이 임신 6개월이라는 것과 아버지는 없지만 멋진 형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양 회장이 사망하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니 동정심 유발로 방법을 바꾼다. 12화에서 양 회장의 유언장 내용에 공개되었는데 모든 재산과 회사의 경영권을 아들 양석형에게 물려주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건의에 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다. 결국 재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미혼모로 살아가는 상당히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애초에 자식까지 있는 유부남과 노련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으니 자업자득 인생. 정노사 김혜숙 70세 정원의 안병우 회장의 아내.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다른 집에 하나도 없는 신부님 수녀님이 이 집엔 무려 5명의 자식 중 막내 정원만이 외로운 엄마 곁을 지켜주고 있다. 70년 인생사 남들 겪은 굴곡이야 몇십 번도 넘었지만 여전히 낙천적이고 장난기가 가득하다. 그래서 늘 주변에 사람이 많고 모이는 자리마다 유쾌함이 넘친다. 주종수와 어린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동갑내기 친구이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만나기만 하면 어르렁대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지만 안 보면 궁금하고 없으면 심심한 인생의 하나뿐인 60년지기 베스트 프렌드다. 정원의 엄마 빙빙 돌리지 않고 쿨하게 직설적으로 꽂아버리는 성격. 자식이 5인데 4시의 신부 수녀의 나머지 1명도 꿈이 신부다. 남편과는 정략 결혼으로 사랑 없이 한 결혼이었지만 나름 행복했다고 한다. 그대그룹 차기 후계자와 정략 결혼이었던 걸 보면 진정 집안도 만만치 않은 명문가인 듯. 종수와는 불알 친구, 남들이 속이 검다고 생각하는 종수의 본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1화에서 처음 등장 남편인 안병우 회장이 VIP 병실에 입원했지만 상태가 점점 안 좋아져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 병원장과 교수가 그녀를 걱정하지만 단호하게 안 괜찮다고 답한다. 상태를 들은 자식들이 차례로 찾아오는데 막내를 제외한 모두가 신부 수녀. 마지막으로 정원이 들어와 엄마를 안고 울자 착잡한 표정으로 달래준다. 병원 이사장 자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에 정원이 담배를 피자 첫째가 엄마에게 얘 담배 핀다고 이러지만 덤덤하게 내가 가르쳤다고 일러준다. 장례식 중에 종수가 찾아오자
저 인간이 여길 왜 오냐고 중얼거린다. 장례식이 끝나고 정원이 VIP 병실 입원비를 보고 뭐 이리 비싸냐고 놀라자 멀쩡하게 살아나 나갈 수만 있다면 더 큰 돈도 쓸 수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한다. 정원이 돈이 있냐고 물어보자 엄마는 늘 정략 결혼한 여자라고 농담한다. 병원 이사장 자리를 위해 정원에게 황 회장에게 전화를 넣으라고 하지만 정원은 애초에 병원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종수에게 자신과 로사의 지분을 넘겨버리고 황 회장의 종수를 밀어달라고 부탁한다. 편 변호사와 대화하면서 자식 농사에 실패했다고 실수를 보이자만 예상을 하고 있었는지 덤덤하게 받아들인다. 사화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어서 때려치우고 신부하겠다고 찾아온 정원을 맨발로 쫓아낸다. 정원은 엄마가 형 누나들이 종교에 기이했을 때도 이해해 줬으니 자기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었다. 오화에서 역시 정원이 신부가 되겠다고 설득하지만 형 누나들한테서도 너만은 안 된다며 싸움으로 정원의 입을 막아버린다. 이후 이사장, 병원장, 석경의 어머니와 함께 마피아 게임을 하게 되지만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마피아 게임을 시작했고 이사장에게 흥분하면서 따지는 모습이 의심스러워 나머지에게 마피아 지목을 받게 되었다. 결과는 시민 이후 이사장이 마피아임을 알게 된 후 물을 마시려는 이사장에게 네가 이러고도 65년 불알 친구냐며 급히 세례를 안기게 된다. 파라에서 정원의 연구실에 꽃을 꽂아주러 왔다가 정원의 신부 추천서가 통과되었다는 말을 듣고 엄마 옆에 있으라고 화내고 나간다. 그리고 종수를 만나러 가는데 다친 와중에도 자식들 신경 쓸까봐 말도 못하는 모습과 무심한 자식들을 생각하며 자식을 어떻게 키운 거냐고 헛소리한다. 실화에서 아들 보러 왔다가 아들이 장기하울과 함께 있으며 야외에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친구인 종수에게 아들이 신부가 안 되는 방법을 찾았다며 뭐 아니면 도지만 도전해봐야겠다며 좋아했다. 주정수는 로사의 말을 끝까지 이해 못하고 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